한국에 있는 18조짜리 미국 땅이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이 갑자기 뭐 주한미군 기지에 온다고 뭐 기사 떴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 아프간 난민들이 지금 뭐 그 탈레반 때문에 막 공항에서 막 탈출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뭐 미군 항공기로 옮기고 있는데 이 미군 기지가 한국에 있으니까 미군 기지에다가 우선 조금 수용하면서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서 찬성보다는 반대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여론이 좋진 않았겠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논란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니 미군 기지에 난민을 받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땅에 막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는 게 맞냐라고 막 불안해했던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며칠 만에 그냥 뭐 일종의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주한미군에서 우리 기지 안 들린다,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약간 미군 기지로 쏠린 거예요. 미군 기지에 대해서 내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뭐 미군 기지에 뭐 난민을 수용할 정도로 뭐가 규모가 있나? 미군 기지를 많은 분들이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아니지만 한국 법이 적용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랍니다. 이 소파라는 한미 뭐 협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국내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군부대잖아요. 군부대인데 뭐 군부대 안에 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쉽게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치외법권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냥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미국한테 무기한 공짜로 빌려준 겁니다. 그 미군 기지 앞에 가면은 뭐 이렇게 써 있대요. 한 줄로 서시오. 그래서 확인 받아야 돼. 허락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군부대니까. 한국 군부대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나 한국 사람이야. 그래봐 의미 없습니다. 암구호 뭐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허락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게 군부대인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더 들어가긴 쉽지 않겠죠. 이 미군 기지는 전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미군 기지니까 영어를 쓰겠죠. 그래서 지금 평택, 뭐 오산, 용산, 뭐 인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미군 기지들을 일부 정리를 해서 또 옮기고 있어요. 미군 기지, 뭔가 군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또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었던 그 군부대, 그 군부대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내무반 몇 개 있고 운동장 있고 옆에 뭐 사령대 있고 뭐 이런 데인가? 그냥 조그만한 군부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군부대라기보다는 그냥 도시예요, 도시. 군인들이 거주하는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라고 불릴 만한 이 미군 기지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최근에 평택 미군 기지가 신설됐어요. 한국 돈으로 약 뭐 18조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면적이 얼마나 많냐? 여의도 면적보다 5.5배가 크다고 하는데 여의도 면적하면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판교 신도시 있잖아요. 판교 신도시보다 1.6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판교 신도시가 도대체 얼마나 난 거냐? 판교 신도시가 약 3만 호 정도가 살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 산다고 보면 돼요. 그럼 10만 명 정도가 사는 그 도시보다 1.6배가 크니까 거의 한 16만 명 정도는 거주할 수 있을 만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도시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냐면은 뭐 이제 위성 지도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수준이겠죠, 당연히. 미국 내가 아닌 미국 밖에서, 그러니까 해외 주둔 기지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은 뭐 한국 군대는 좀 상상하기 힘든 수준에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옛날에 군대 갔다 온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부럽다. 물론 제대했으니까 안 부럽지만 여기 뭐 음식점들도 잘 돼 있고 뭐 헬스장도 뭐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대요. 그리고 초대형 마트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워터파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도시고 여기에 군인들이 가족들과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지도 해줘야 되고 뭐 군부대도 운영해야 되고 하니까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숙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도 짓고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장, 뭐 축구장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그냥 여기 안에서 모든 생활이 다 될 수 있게. 스타벅스도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야 한국에서 사는 게 당연하지만 주한 미군 입장에서는 그냥 전혀 연고도 없는 외국 나와가지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스트레스를 또 풀어야 되고 복지를 좀 해줘야 되니까 골프장도 만들고, 당연히 공항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한민국 영토는 맞아요. 그렇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미군은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없어요. 무기한으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유한 땅이라고 하는데, 이 미군 기지 하면은 사실 평택 잘 생각 안 나죠. 대부분 어디를 떠올리냐면 용산을 떠올립니다. 미군 기지 하면 용산이지.
이 용산기지가 사실 우리 한국인들한테 가장 익숙한 곳이에요. 뭔가 그 약간 어둡고 약간 음침한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용산이 서울 딱 한가운데 있는데 이 주변을 걸어가면 이런 느낌을 받죠. 아, 뭔가 이 미군기지 주변은 뭔가 좀 어두워. 왜 그러냐? 담이 높고요. 옆에 철조망이 이렇게 딱 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 길어요. 그리고 이 주변이 뭔가 개발도 안 돼 있어요. 당연하겠죠. 뭐 이렇게 담벼락밖에 없는데 뭐 개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그냥 뭔가 조금 뭔가 동네가 좀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뭐 가끔씩 막 술 먹고 난동 부린다는 미군들 있다고 하니까 괜히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근데 실제로 미군 기지는 엄청나게 넓고요. 우리가 보는 그 담벼락은 그냥 겉에서 보이는 부분이지 실제로 하늘에서 보면은, 이거 이데일리에서 가져온 건데, 아까 그 평택 못지않게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뭐 주택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용산 미군기지 있잖아요. 여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외국 군대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임진왜란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침략을 하러 와서 한양을 점거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여기에 주둔을 했대요. 그리고 이모군란 해가지고 이때 뭐 청나라 군대들 막 들어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경술국치라고 요즘에 부르잖아요. 경술련에 일어난 치욕스러운 국가 사태다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뭐 옛날에는 한일 합방 뭐 이렇게 불렀죠. 일제가 들어와가지고는 여기에 이제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뭐 지킬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군이 들어왔죠. 그래서 미군이 45년도에 들어오고 잠깐 나갔다가 계속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40년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청나라 때부터.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주둔지였다. 그럼 여기서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외국 군대가 도대체 왜 용산을 좋아하는 건가? 이게 지금 구글 지도인데요.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둔 데가 미군 기지 여기입니다. 여기에 외국 군대가 140년간 계속 있었는데, 빨간색 동그라미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이 왕궁이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요충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강에 가장 가까운 라인에 있는 약간 넓은 평야 같은 곳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 항공으로 수송하는 건 뭐 당연히 없고 대부분 배로 실어 날라야 되죠. 뭐 물자도 실어 날라야 되고 군인들이 뭐 본국으로 다시 귀국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해를 통해 가지고 한강으로 와서 강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내릴 만한 곳을 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길 거 아니에요. 궁에서 가장 가까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터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막 물건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막 실어 날랐겠죠. 그래서 여기가 외국 군대의 주둔지가 됐다. 그런데 이 140년간의 외국 군대의 주둔지도 결국 끝이 보입니다. 1990년 6월 25일에 미군 부대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씁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걸 각서를 써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도 국력이 좀 세졌으니까 미군 부대가 솔직히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게 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서울도 지금 엄청나게 큰 도시가 돼버렸는데 여기에 군대가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 군부대를 조금 외곽으로 뺍시다 라고 했던 게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계획은 96년에 이전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08년쯤에는 이전합시다. 조금 늦어졌어요. 그럼 한 17년쯤에는 이전합시다. 그것도 좀 늦어져요. 그래서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미군 기지가 반환을 시작하는데, 주한 미군 기지가 용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도권 전역에도 있고 뭐 대구에도 있고 막 하는데, 그런 미군 기지들을 하나하나 돌려받기 시작하고 가장 큰 면적이 용산이니까 용산도 반환이 시작된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한 번에 다 주면 좋잖아요. 근데 안 줘요. 왜냐면 이 미군 내에서도 뒤처리를 하는 것도 있고 뭐 내부 계획이 있겠죠.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또 반환이 또 들어오는데 25% 정도 준다. 그럼 나머지 75%는 또 계속 미뤄지는 거잖아요. 원래 이 미군 기지의 면적을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한 번에 다 줘야지 이거 깔끔하게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주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획이 점점 이게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녹색 부분이 다 미군 기지인데 건물들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하나 구역을 나눠가지고 철거하고 공원으로 바꾸고 개방하고 또 철거하고 공원으로 바꾸고 개방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공원을 만드는, 어찌 보면 이게 엄청 큰 대역사예요. 항공지도로 봐도 엄청난 넓이 아닙니까 사실. 이게 아파트예요. 여기 아파트입니다. 이쪽에 이제 레미안 첼리투스 뭐 있죠.
이 아파트 거의 한 15개, 16개 정도를 모아놓은 면적의 그 넓이를 다 공원으로 바꾸는 거니까 사실상 한국의 센트럴파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변은 엄청나게 뭐 좀 쾌적해진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미군과 상관없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 집값이에요. 지금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집은 부족하다라는 거는 뭐 정부도 인정했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공급은 안 된다. 그런데 다들 걱정하고 있다가 옆을 쓱 보니까 어디가 있어? 용산 미군기지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저기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반환하고 있는데 용산이 어디야? 자, 이걸 굳이 공원으로 바꿔야 돼?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자, 여기도 아파트 있잖아요. 아니, 한 요 정도만 떼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 만들면 안 되나? 아니, 형, 한 이 정도 떼가지고요. 여기다가 아파트 지으면 안 될까요? 아니, 형,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세로로 길게 요거만 남기고 나머지 싹 다 아파트로 돌릴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용산에 빈 땅이 많으니까. 그리고 용산이 어떤 땅입니까? 서울의 한가운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야, 이거는 문제 해결이 되겠는데? 그래서 용산 공원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큰 건 이거죠. 형, 잘 생각해봐. 이 공원, 이 부지를 지켜야 돼. 이건 우리 후손을 위해서 공원으로 남겨놔야 된다니까? 라는 파가 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 야, 우선 아파트 짓자. 나중에 공원으로 바꾸면 안 돼? 야, 우선 짓자고. 라는 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파트 짓겠다는 사람들은 또 두 개 파로 나눠요. 약간 이거 조선시대의 약간 붕당 정치 같은 거예요. 노론, 소론 막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를 만들 거면은 민간 분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고급화도 짓고, 용산이 또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여기다가 비싸지만 좋은 아파트를 공급을 해가지고 고급 주택 수요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라는 파가 있고, 아닙니다. 여기다가는 공공임대로 가야 된다. 이거 민간 분양하면은 막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임대로 싸게 가자라는 또 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임대파도 또 막 나뉘어. 자, 한 2만 호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여기 땅이 얼마나 넓은데 이거 2만 호 짓는 것도 여유가 많아 라는 사람들. 그러면 또 반대로 야, 그건 너무 많아 라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가 많아 라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니 형님들 잠깐만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넌 누군데? 저요? 용산 시민입니다. 이 용산 시민들은 뭐 동네 무기야 그냥. 갑자기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사가 뜹니다. 용산에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여기 공원 만들기로 한 데 아니에요? 지금 저기 서울 집값이 많이 비쌉니다. 근데 그걸 왜 용산 우리 땅에다가 뭐라고 하냐고. 막 이 사람들 막 지금 동네 무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법이 하나가 또 발의가 됐어요. 용산에 8천이냐 2만이냐 이러고 싸웠는데 아니다. 9만으로 간다. 이 8천이니 2만이니 의미 없습니다. 아예 이 용산 이 넓은 땅에 9만 채를 지읍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지?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정신을 못 차렸어. 뭐지? 9만 채? 이게 왜 그러냐면 용산구 인구가 23만 명인데 임대주택이 9만 채잖아요. 그러면 27만 명이 들어와. 그러니까 용산구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우리 20만 명인데 갑자기 30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용산공원에 임대 아파트 절대 안 된다 해서 막 구청장도 들고 일어나고 뭐 해당 국회의원들도 야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급할 땅이 없다. 근데 여기 막 이렇게 막 넓은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들은 막 계속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어요. 원래 막 미군 기지 해가지고 담벼락 있어가지고 약간 상권도 약간 조금 위축돼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막 가게들로 바뀌고 이러고 있답니다. 물론 아직 철거를 하거나 공원화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낡은 주택들도 뭐 조금씩 뭐 리모델링 되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러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용산 땅값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땅값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값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미군 기지가 이전되는구나 하니까 가격들도 막 올라가고, 물론 집값 상승도 크지만요. 그럼 다른 반환 기지들은 어떨까? 파주에도 에드워드 스탠턴이라는 뭐 미군 기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반환을 받아가지고 개발하려고 추진 중이고, 인천 부평에 가면은 생뚱맞게 뭐 무슨 공원인가라는 게 있어요. 가보면 거기도 미군 기지거든요.
여기도 지금 담장을 허물고 뭐 공원으로 바꾸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군 기지들을 어떻게 바꾸길 원하냐면 지역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미군 기지 때문에 뭐 이득도 본 게 많겠지만 좀 손해를 본 것도 많아요. 군부대가 도시에 탁 있으면 여러모로 규제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이제 우리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공원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뭐 상업시설 같은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이 지역을 좀 발전시켜 주든지 아니면 업무시설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줘라. 그래서 여기에 막 직장이 들어오고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타지 사람들이죠. 타지 사람들은 야 그게 어딨어. 야 지금 당장 집이 부족해. 뭐 인천이라고 해서 집값 안 올랐어? 여기에 지금 집을 지어야지. 여기를 지금 공원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어떡하냐? 라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환 기지들의 미래가 확정적으로 결정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가 지금 또 변수들이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평택에서 시작돼서 약간 용산과 부평과 파주까지 미군 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정답은 없어요. 공원으로 바꾸냐, 우선은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아파트를 짓느냐, 이거의 선택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미래를 위해서 조금 공원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공원이냐, 뭐가 맞을까? 이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 한번 해보세요.